저희는 정치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납니다. 한 대표가 주장해온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게 됩니다. 형식은 차담회 형식의 면담이 되겠고요. 정진석 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는지 또 어떤 수준의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인지인데요. 주요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 여사 문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만남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3대 요구안만 얘기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합의안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빈손 회동이 된다. 이러면은 여권이 공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3대 의제는 아니지만 폭넓게 해석이 가능한 유사 의제들. 예를 들어 대통령실 자체 조사라든지 특별감찰관 이런 다양한 보조적인 의제들도 폭넓게 나올 거다. 물론 이런 김 여사 관련된 그 의제 말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 다양한 논의들이 있겠지만 김 여사 문제로 좁힌다 손 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를 내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예를 들어 개각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어쨌든 무조건 빈손 회동은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가 그렇죠. 깔려 있네요. 만약에 빈손 회동이 될 경우에 여권은 당장 이제 야당이 발의한 11월 달에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탈표가 지난번엔 4표였지만 이번에는 8표가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대통령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탈표 방지를 위한 용산의 최소한의 어떤 그 의사표시 이런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한 대표가 원하는 3대 요구안은 아닐지언정 그것과 좀 해석이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사 의제들은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성의 표시가 이루어지면 여권에서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했다 이러면서 지금의 어떤 그 당내 분란 국면을 조금 넘기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3가지 여사 관련해서 3가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의료 개혁 관련해서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답은 답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능한 부분, 접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의 어떤 대외 활동 부분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해외 순방에서의 그런 역할들은 당연히 전 해야 되는데 단독 일정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나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해석되고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권영숙 여사처럼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입장과 그다음 한동훈 입장 간의 서로 간의 입장이 좀 조율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뭔가 다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운신의 폭을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어떤 동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25년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을 좀 받아주면서 개혁의 동력을 좀 유지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의제가 대화에 오를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수용할지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루 전날인 어제까지도 지금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친윤계에선 신뢰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다라고 하면서 거친 발언을 좀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둔 목소리를 냈다면 친한계에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정 관계도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결과적인 모양새는 당정 관계의 어느 정도의 회복 이런 모양새가 만약에 오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냐는 거예요. 사실 수평적 당정 관계는 작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부터 꾸준하게 1년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한 대표의 독대가 벌써 몇 차례 거절됐고 오늘도 결국은 한 대표가 독대 호소인으로 남은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수평적 당정 관계는 사실 쉽지 않다.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또 야당의 특검 요구나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부 비껴가는 모양새로 회동이 결국은 이루어졌지만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되려면 사실은 오늘 독대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또는 독대가 아니라면은 박정아 의원 정도는 배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자 차회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난 갈 테니까 니들은 날 밀어줘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당정 관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3대 요구안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다만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워낙 국민들의 이 차가운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회할 만한 다른 보수적인 보완적인 그런 어떤 조금 수위는 낮지만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 임기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대대적인 개각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우회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볼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뭐 당정 관계의 분수령으로서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참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뭐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논리나 이런 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밀리지 않겠죠. 당연히 저는 나경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누가 큰 틀에서 사고하느냐의 문제고 누가 양보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같은 배를 탄 관계 아닙니까?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방점을 두고 있는 개혁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좁게 보면 이견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고 용산이 맞닥뜨릴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 이 부분이 좀 거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서운하고 오해할 여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거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구나. 그런 과정에서 있어 저는 배석하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2011년에 그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던 지금의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독대를 중재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 되게 어려운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 있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저간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중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스피커가 아니라 배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독대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 삼자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삼자든 사자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답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답 중에서 어떤 걸 실행에 옮길 것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번 재보궐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누가 양보하느냐. 그러니까 기회를 준 만큼 겸손함을 유지한 채 누가 책임성 있게 어떤 움직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또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현재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3주차에 들어섰는데요. 국감이 오늘이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뭐 지방 그 검찰청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중앙지검까지 하면서 여야의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 굉장히 뜨거운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대법입니다. 대법에서 김 여사의 뭐 그 불기소 문제 플러스 명태균 씨 관련돼서 이제 강혜경 씨, 애초에 알파벳 이 씨로 표현됐던 이 강혜경 씨가 등장을 하는데 물론 뭐 그동안에 명태균 씨 얘기가 뭐 오락가락한 측면도 있고 또 스스로가 뒤집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강혜경 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녹취록이라든지 또는 뭐 캡처본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제공한 분도 강혜경 씨이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이제 뭔가 제공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 김 여사하고의 뭐 어떤 음성 녹음이라든지 또는 새롭게 제공될 수 있는 뭐 캡처본이라든지 만약에 뭐 강혜경 씨의 발언은 그동안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말로써 하는 거는 이다지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할 거고요. 새로운 증거물이 나온다 그러면 국감 마지막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다시 한번 이 타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강혜경 씨가 그런 걸 제출할 수 있을지가 오늘의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말로는 뭐 실컷 싸웠거든요.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그동안에 야권이나 강혜경 씨가 주장해온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 나온다면 뭐 굉장히 논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당에서는 이 강 씨의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두갈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 명태균 씨가 누구한테 전화 통화한 녹취 그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되지만 대통령의 녹취나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흔히 이제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주장만 난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본다면 2024년 지난 4월 총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뭔가 공천에 관여를 했다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텔레그램에 공개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경선이 기본이고 약한 후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라. 사실상 거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면 명태균 씨는 다른 의원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 허장성세의 어떤 스타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빠 논란도 있었다가 그러다 농담이다. 탄핵 얘기하고 있다. 또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농담의 수준, 주장에 그치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담을 농단으로 받아치는 이 형국, 물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건 되는데 좀 그 주장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의지를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만일 국회에서 이게 가결이 된다면 헌정사 최초의 검찰총장 탄핵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뭐 그동안에 올 1월 달부터 뭐 총선 이전부터 검찰이 김 여사를 결국은 면죄부 수사를 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이었죠. 이원석 전 총장 뭐 인사 패싱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임명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써 10월 달이 왔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명품백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연이어서 불기소 무혐의로 불기소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법카 논란으로 130번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김 여사 압수수색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4시간에 걸친 검찰의 결과 보고 검찰은 수사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사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4시간 속에서 김 여사 측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근데 압수수색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게 결국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해놓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 못할 수사 발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심위도 열지 않고 레드팀으로 대체해버린다. 어느 누가 이 수사를 갖다가 공정한 수사다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다 또는 증거에 기반한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수심이라도 한번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임 이원석 총장은 흉내라도 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그 흉내조차 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뭘 해야 됩니까? 답답해야 됩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런 검찰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검찰에 대해서 죽비를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야당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은 뭐 민주당이 추진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고 또 재판을 가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에요. 지난 몇 달 전에도 국민들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국민들이 70% 가까이 됐고요. 이번 검찰 발표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은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검찰이 4시간 동안 발표했는데도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납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검찰 수사 관련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있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굉장히 어떤 거를 밝혀내서 그 밝힌 거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를 했다고 하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근거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지 아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서울지검장이 누구냐? 이성윤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다. 서울지검장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보 보기 제가 정말 부끄럽다. 부끄럽다 얘기하고 윤석열 총장이 옆에 섰을 퍼렇게 보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서울지검장인데 자기가 눈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검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니까 본인이 수사를 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하고 코바나 컨텐츠가 혼재돼 있었습니다. 수사할 때. 그러다 분리가 됐어요. 그때가 당시 2020년 11월에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어요. 왜 본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 청구를 안 한 겁니까?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때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됐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할 일을 안 해놓고 저는 무능했거나 아니면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무혐의 불기소를 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죠.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의 검사가 뭘 수사를 해서 나온 게 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뭉갰느냐 그런 지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은 못 해놓고 지금
불기소한 부분은 문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근데 뭉갠 게 한두 개 해야죠. 예를 들어 그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의 주포가 김 여사에 대해서 BP 패밀리라고 얘기를 했고 통정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정거래임을 인정한 거는 1, 2심 재판부도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전주였던 손모 씨는 그걸로 방조죄로 됐습니다. 아니 음주운전 차를 탔는데 술 냄새도 나고 23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차가 좌우로 흔들리는데 나는 이 차가 음주운전인지 몰랐다 수준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검찰이 뭉개고 무혐의 발표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냐면 김건희 여사는 이용당했고 권오수한테 이용당했고 피해자 중에 원오브 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주포라고 하는 손모 씨 관련해서 손모 씨의 상황을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2심은 공모 쪽으로 방조 쪽으로 혐의로 예비적 기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손모 씨가 유죄가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유죄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우선 손모 씨는 그 주가 조작이 있던 그 기간 내에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이른바 작전 세력과 서로 연락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모 씨의 2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여기가 유죄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는 유죄다. 이런 식의 어떤 인상을 줬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고요. 죄가 없으면 불기소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냐 이거죠. 이거는 책임성이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검찰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는 뭐 내일도 이어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